안녕하세요. 최바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골절 수근골 구조와 부상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골절이 발생하고 스스로 치료를 하였으나 운동 및 신경장애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상골이 골절인데요. 주상골 골절은 주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손을 바닥에 짚게 되면서 손목에 강한 힘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주상골이 골절되기 쉽습니다. 특히 또한 그 요골, 원위부 골절은 넘어지거나 강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절 후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리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는 손목 기능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재활이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손목을 이루는 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목은 8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을 통칭해 수근골이라고 합니다. 각각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그리고 대능령골, 소능령골, 유두골, 유구골로 구분됩니다. 손목은 수근골로 이루어지며 그 아래로 요골과 척골이 손목 관절을 완성합니다. 엄지손가락 뼈 쪽이 요골이고요. 그 옆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는 골이 척골입니다. 요골과 척골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며 팔의 주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두 뼈는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팔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고 사례에서 가장 흔한 골절은 요골 골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상골 골절과 삼각골 골절이 많습니다. 손목골절 후유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 뇌 고정물이 장애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제거한 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속물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환부로 고정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기능장애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깁스를 풀고 난 후 잠시 관절이 경직된 상태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을 의미하고요. 이 3대 관절은 후유장애 판정 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포함하는 관절로 평가됩니다. 팔의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시면요. 3대 관절의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이뤘을 때는 30%고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는 20%,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는 10%,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는 5%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살펴보시면요. 굴곡은 70, 신전은 굴곡 같은 경우는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으로 정상적으로는 70도까지 구부릴 수 있고요. 신전은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는 동작으로 정상 운동 범위는 60도가 정상 범위 운동 범위입니다. 요굴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정상 운동 범위는 20도이고요. 척골은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정상 운동 범위는 30도입니다. 아까 요골은 엄지손가락 근처에 있고 척골은
새끼손가락 그쪽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리는 게 요굴이고요. 이쪽을 꺾는 게,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는 게 척골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손목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뭐 손목의 유연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가 제한된다면 손목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각각의 지급률을 한번 지급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관절의 기능에 완전히 이뤘을 때,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이뤘을 때 30%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관절이 완전히 굳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안정관직 상태고요.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서 완전 손상으로 판정된 경우와 도수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이 충족을 할 때 손목 관절의 기능이 상실로 평가되어 지급률이 30%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절 하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률은 20%고요. 이러한 장애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될 때 적용됩니다.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이는 관절의 움직임이 아까 정상 운동범위 봤죠? 거기에서 비교를 했을 때 정상 운동범위의 25%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상된 관절에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영구적인 관절의 손상으로 평가됩니다. 근전도 검사상 해당 관절 주변의 신경 손상이 완전 손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도수 근력 검사에서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등급은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를 그 움직임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관절 하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률이 10%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다시 이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적용이 되고요.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이는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해당 관절 신경 손상이 불완전 손상으로 판정된 경우와 도수 근력 검사에서 2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등급은 근육의 힘이 약하여 중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손목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다고 평가되며 지급률은 10%가 적용이 됩니다. 관절 하나 기능 장애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률은 5%이고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적용되고요. 동일하게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근전도 검사에서 불완전 손상 소견으로 판정된 경우, 그리고 도수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3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등급은 근육의 힘이 약하지만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손목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급률 5%가 해당이 됩니다. 손목 관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운동 범위에 비교를 해서 그 퍼센테이지로 장애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대부분 10%에서 적게는 5% 이렇게가 대부분 평가돼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다리에서 낙상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진단명은 좌측 원이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과 척골 경상도기 골절로 CT 검사에서 좌측 철골 골절이 동반된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열적 정복술을 시행했고요. 금속 내고정물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이고요. 장애 진단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후유장애 내용은요. 좌측 손목 관절에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배굴에서 굴곡에서 정상이 70도에 반해 30도로 운동이 제한이 됐고요. 신전 같은 경우는 손목 신전 같은 경우는 정상 운동 범위가 60도인데 45도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측 편이 요골 같은 경우는 정상 운동 범위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20도에서 10도로 제한이 됐고 척사이 척골 편의는 정상 30도에서 제한이 없이 여기는 정상 운동 범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운동 범위가 5개를 더하면 180도이고요. 이거를 다 더하면 115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동장애가 평가되어 가지고 지급률 5%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고로 살펴보면 다음 지급의 시를 살펴보면요. 낙상 사고로 인해 손목에 직접 손상을 인한 경우고 좌측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로 폐쇄성 분쇄골절로 진단이 됐습니다. CT를 통해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복합 분쇄골절을 확인하였고요. 수술은 동일하게 관열적 정복술을 하였고 뇌고정물 삽입 시행 후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상 운동 범위에서 20도로 제한이 70도에서 20도로 제한이 됐고 신전 같은 경우는 60도에서 40도로 제한, 그리고 요골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10도로 제한이 됐고요. 척골 같은 경우는 30도에서 15도로 제한이 됐습니다. 정상 운동 범위가 180도이고요. 여기에 반해 다 더하니까 60, 70, 85도로 되었습니다. 2분의 1이 90도죠. 근데 90도보다 낮으니까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됐습니다.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심한 뚜렷한 운동장애로 지급률 10%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상골 골절은 작은 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손목의 기능적인 부분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목을 부상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손목 부상이 관가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